동서독은 따로 살자고 동독이 요구하면서도 그 평화공존이 가능했죠. 네. 근데 지금 김정은의 두국가론은 따로 살자는 이야기를 넘어서 적대적 두국가론이에요. 미사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남쪽을 하시라도 먹어버리겠다고 하는 적대적 두국가론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두국가론입니다. 그래서 적대성에 상응하는 우리의 안보 태세 확립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평화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아니 적대적 두국가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놈한테 그래 평화공존합시다 임종석 실장처럼 이건 문 열어서 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네. 평화공존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평화를 화답할 수 있어. 네. 응? 이 두국가라는 걸 했을 때 그러나 적대성을 가지고 두국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적대성에 상응하는 우리의 만반의 태세를 가져야지. 최근에 이제 도로도 북한이 폭발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상황이 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이 속내도 좀 그러한 좀 상황 좀 복잡하게 좀 만들어서 좀 자기들이 좀 주도권을 갖고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속내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김정은은 적대적 두국가론으로 정리를 했고 네. 여기서 제가 좀 잘난 체를 하자면 저는 2010년부터 제가 논문 같은 걸 많이 쓰고 발표해서 남과 북은 이미 두 국가로 정리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개 조선 전략이라고 투 코리아 폴러시라고 그래서 이미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다 계속 없앴고 제가 그때 파악할 때. 근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도 다 없애버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남과 북은 그냥 서로 다른 나라 이걸로 가는 것을 그 기본적인 대남 전략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완성하는 게 지금 이제 김정은이 이제 헌법도 바꾸고 통일이라는 거 다 삭제하고 민족 삭제하고 남과 북의 연결고리를 상징적으로 다 차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두 국가라는 건데 이게 저는 양날의 칼이 있어요. 예컨대 동독 서독 같은 경우 동서독도 똑같습니다. 동독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동독이 서독에 대해서 서독이 계속 이 동독 내독성 만들어서 독일 정책하고 뭐 이 통일 이야기하면 동독을 계속 도망갔었어요. 그래서 동독이 말한 건 두 개의 국가 정책이었어요. 똑같이 두 개의 독일, 두 개의 독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게르만 민족이라도 너희들은 게르만 민족과 우리 게르만 민족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까지 말했어요. 동독은 너희들은 자본주의 민족이고 우리는 사회주의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 아니야. 같은 게르만이 아니니까 통일 이야기 하지 마. 이런 정도로 두 개의 독일로 갔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독은 계속 교류 협력을 했고 동서도 기본 제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그 화해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동독의 민주화를 가져와서 평화적 흡수 통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하는 두 개의 조선 정책, 그러니까 두 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 동서독은 따로 살자고 동독이 요구하면서도 그 평화공존이 가능했죠. 네. 근데 지금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따로 살자는 이야기를 넘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에요. 미사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남쪽을 하시라도 먹어버리겠다고 하는 적대적 두국가론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두국가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김정은의 적대성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만반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게 불균형인 상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대칭 상태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저 엄청난 핵무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걸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적대성에 상응하는 우리의 안보 태세 확립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평화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아니 적대적 두 국가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놈한테 그래 평화공존합시다 임종석 실장처럼 이건 문 열어서 개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니 네. 평화공존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평화를 화답할 수 있어. 네. 응? 이 두 국가라는 걸 했을 때 그러나 적대성을 가지고 두 국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적대성에 상응하는 우리의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지 평화의 문을 활짝 연다? 그럼 핵무기 활짝 열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국가론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국가론이기 때문에 그 북한의 전략은 이제 남쪽에 아무런 미련도 없고 남쪽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교류하거나 뭐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진보 진영이나 이 햇볕 정책을 지금도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마음만 고쳐먹고 북한에 손을 내밀고 대화하면 된다는 생각을 이제 접으세요. 그건 이미 옛날에 향수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으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만 제가 햇볕 논자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만 현실이 이미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남쪽을 아무런 미련 없이 정리해서 니들이 뭘 한다고 하는데 나는 관심 없어. 난 너희들 먹을 생각만 할 거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으로 나와서 지금 이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빨리 화해협력 정책을 해서 북한의 대화를 그게 안 된다니까요. 대화가 싫다는 게 두국가론이에요. 대화를 거부하는 게 두국가론이고. 그래서 문재인 5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햇볕의 추억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합시다 했지만 됐습니까? 말짱 꽝이 됐지.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과거의 그 향수에 빠지지 말고 옛날의 추억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불가능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튼튼한 안보, 확실한 안보 챙겨서 두 국가로 대비하면서 북한이 민주화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그래요? 예, 시간이 남았으면 뭐 개인적인 질문하세요. 근데 또 이제 약속된 시간이 있으시니까. 예, 그 네네 아유 예, 제가 아무튼 편하게 저희- 말씀드려서 이런저런 실수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